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령 진황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자, 씩씩하게 누구 질문한 사람? 네. 우리 버섯 해봐봐. 네. 예,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께서 여러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에서 무상버스가 쟁점이라고 하던데, 부상버스. 네, 네네. 무상버스. 선거 때마다 무상복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네네. 복지국가는 당연히 실현시켜야 하지만 네네. 가끔은 너무 무상을 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상복지에 네, 그렇습니다. 대해서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네, 알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메모를 다 해오셨구나. 메모를 다 해오셨어. 네. 박수! 네. 네. 그런데 저 보살님도 안타까워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텐데, 참 정말. 이 세상에 공짜가 있어 없어요? 공짜 없어요. 공짜 없습니다. 공짜가 없다는 법칙이 인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은 물론 자기가 나라와 국가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고 싶겠죠. 그게 항상 공수표를 많이 띈단 말이야. 우선 첫째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왜냐? 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정치를 한다는 사람은 공수표를, 그러니까 당장 뭐 무상복지, 무상. 그럼 무상 돈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와? 그렇지. 이 무상이라는 건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돼. 잠깐 조삼모사로 아침에 뭐라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고. 뭐야, 그게 똑같은 거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마찬가지예요. 저도 스님이지만 여러분 아버지 엄마잖아. 아버지 엄마인데 아이들한테 뭔가 얘기했다. 잠깐만 엄마가 뭐 해줄게 그러다가 안 해주면 못해요. 엄마 공갈쟁이. 아빠 공갈쟁이. 불신사잖아요. 중요한 건 북구라파라거나 영국이라거나 미국 같은데 우선 거기는요. 여러분들이 잠깐 무상하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사업장이 하나 있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구라파 갔을 때도 유럽 갔을 때도 또 보도에도 많이 나오잖아. 담세율. 아니 우리 땅에 나온 보살님 아들이 카네기 멜론에 가서 박사를 받아고 인텔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연봉을 많이 받고 취직을 했대. 뭐 아파트 숙소도 주고 뭐 차도 주고 박사를 받았으니 반도체 소재를 뭐 연구하는 박사를 받았으니까. 한국에서 부르니까 한국에서 그냥 미국에 있겠다고 그래서. 근데 이 녀석이요 얘기를 하는데 뉴욕에 가니까 연락이 와서 저녁을 같이 먹는데 뭐라고 하니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띄는 거예요. 세금이 여기 아들 딸들 미국에 취직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 하와이에 우리 법당에 있다가 미국 가서 이제 뭐 공무원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년퇴직한 김거사라고 있는데 제가 하와이 버페를 갔는데 우리 집에서 주무시라고 그래가지고 호텔로 가지 마시고 괜히 돈 들 거 뭐 있냐고. 와 호텔이 참 정말 너무 귀하고 정년퇴직하셨거든 미국에서. 어디 공공기관에서 일했대. 그런데 그 숙소가 뭐 호텔 같진 않지만 아주 손색이 없어요. 혼자 살기에. 아침에는 그 배를 찌르느니 뭐 과일 가지고 가세요. 뭐 가지고 가세요. 다 주고 어디 외국 가면 비행기표까지 주는 거야. 무료 병원도 무료고. 그래서 내가 김거사 이거 미국 가서 말이야 너무 미국 사람은 패기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커가지고 LA 있고 딸은 샌프란시스코 있는데 세금을 워낙에 왕창 떼어가지고 자기는 그럴 만한 권리가 있대. 또 나는 옛날에 이랬었고. 와 정말 그 미국 시민권자라는 게 참 제가 이 사회복지가 정말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복지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그 미국의 시민권자 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요. 그러면 자꾸만 코트를 축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무상이 되려면 국민들이 말이죠. 그만큼 부담할 담세율이라거나 무상이라는 말은 공짜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공짜로 듣지 마세요. 저 사람 저 돈은 다 어디서 거두려고 그래? 지금 대통령도 공약을 했다가 지금 그게 뭐라 수프로 달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무상이 아니에요.
이빨은 이게 말하면 뭐예요? 일종의 현혹하는 것 같은 거. 무상. 그 돈을 다 어디서 자기 호주머니 포켓에서 내놓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다가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시건하고 자기가 자기 말을 먹어버리고. 물론 그분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정책이 있겠지만 그게 여러 가지 정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도 뭐예요? 대통령이 신문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규제 철폐하는데 한번 맞짱 뜨고 싸워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말이죠. 왜냐면 규제라는 게 뭐예요? 공무원들이 가진 전가의 보도거든. 칼자루거든. 규제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정말로 저도 집을 지어보고 별의별 걸 많이 해봤잖아요. 학교도 지어보고 정말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미국에서 학교를 하는데 미국은 해라 다 해. 소리를 막 내줘요. 법에 어그러뜨리면 그 다음에 뭐라? 그 다음에 징계가 무섭죠. 근데 여기는 하기도 전에 막 그냥 디렵다 그냥. 일례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스님이 있는데 미국가 절을 지었어요. 근데 한국식으로 하니까 한국식 사고방식이니까 좀 더 크게 짓고 싶으니까 막 건축법을 위반한 거예요. 층고도 어떻게 하고 건물 높이도 하고 가만 놔둬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짓고 난 다음에 뭐라? 엄정히 따지죠. 제대로 지었냐? 부셔야 돼요. 여긴 그 다음에 뭐라? 벌금 내고 뭐하고 그러면 얼마 있다 양성화 시킨다고요. 갖다 뭐 어떻게 하고 한 말이죠. 부셔야 돼요. 진짜 부셔야 됩니다. 건물을 다 잘라내고 난리치고 막 그런 일을 제가 직접 봤어요. 미국은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여차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 취급까지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법 앞에 꼼짝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죠?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무상이란 말 듣긴 좋잖아, 듣긴. 근데 그거는 뭔가 아니 전부가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들이에요. 근데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아시겠죠? 무상 버스니 무상 목지니 뭐 전부 다 돈이 없어요. 돈이 어디 있어? 재원이 염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세법정주의라고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여당이 뭘 했으면 뭐라 야당이 또 반대하고 야당이면 여당 반대하고 또 안 돼요. 정책에 대립 있고 이게 안 돼요. 세금 많이 내는 거 누군 또 좋아합니까? 무상은 그거는 뭔가 아니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될 거예요. 너무 무상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이 듣긴 좋은 거지. 듣긴 좋은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우리도 이제 현명해져야 돼. 저 사람 또 공갈치는구나 저거 참 정말 골치 아프네. 자꾸만 우리 국민들이 인민도가 깨지고 공부가 돼 있어서 이게 자꾸만 돼 있어야지 자꾸만 그런 말로 현혹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어수룩하니까 자꾸만 그게 그냥 그러다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씩씩하게 누가? 네,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네. 최근에 네네. 그 방황하는 칼날이라는 영화 예고편을 봤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근데 그 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이제 달아난 그 18세 소년들하고 네. 그 살해된 그 딸의 아버지가 그 소년들을 살해하는 그런 아버지 얘긴데 네. 여기에서 이렇게 예고편 보니까 그 아버지와 그 소년들의 죄가 그 살인죄가 똑같은 두 살인자의 살인죄가 네네. 누가 더 중한지를 다루는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긴다라면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그 살인죄는 좀 감행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스님께서는 어떻게 그 그 살인죄를 미묘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미묘한 문제. 박수로 봐주세요. 네. 실제로 저런 예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영화 제가 사실은요 영화를 잘 보지 않는데 이제 앞으로 좀 볼게요. 무슨 칼날? 뭐 아까 영화 제목 뭐라 그랬지? 방황하는 칼날. 자, 실제로 미국 같은 데서도요 그런 영화가 많아요. 아버지가 막 그냥 아마 그것도 미국 영화에서 제가 저는 영화를 이제 정말 미국 사람들 얘기하니까 영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 100%는 알아듣지 못하고 100%는 뭐 좀 알아듣니까 미국 영화에도 한국 영화 못 봤는데 그 유사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건 형이 많이 감해집니다. 많이 감해져. 딸을 성폭행한 그 나쁜 사람들, 나쁜 소년들, 아버지가 정말로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참 사실은 정말 만약에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생각해 봐.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런 그 마음이 어떨까? 우리 중생심으로 뭐라? 죽이고 싶겠지. 당연할 거예요. 정당방위라는 거 아세요? 정당방위? 그 사람이 공격해 들어오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죽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정당방위면 뭐라? 방면돼 버려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한다면 원한은 뭐라? 원한으로 쉬워지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아버지가 그 딸의 그 죽음 앞에서 정말 니놈들은 내가 정말 잡아 죽인다. 뭐 세속 말로 말이죠. 그런 독한 마음이 들고 실제로 미국엔 총기가 흔하니까 그런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영화가 나왔다는데 미국엔 그런 영화가 비교적 그렇게 뭐 낯설지가 않아요. 아내를 무슨 뭐 살해한 어떤 친구를 뭐 살해하러 나서고만. 응? 남편을 살해한 뭐라? 남편을 살해한 그 범죄자를 아내가 뭔고하니 찾아 나서기도 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불교적으로 얘기하자고요. 불교적으로 세속적인 차원 조금 이따 얘기하고 불교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내생에 또 만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핑퐁공처럼 넘어갔다 왔다. 다음에 어쨌든 간에 물론 딸내미를 살해한 그 친구들도 나쁜 친구들이죠. 근데 아버지가 그들을 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말이죠. 중요한 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호도하려고 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을 순순히 mongo하니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 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That's my mistake 이러지 않아요. 핑계 없는 뭐라? 무덤 없다고 그러잖아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뭐죠? 로맨스거든요. 예, 참 팔은 뭐라? 안으려 굽습니다. 정말 상대방을 괴롭혀 놓고도 자기 방어를 한다니까요. 인간의 치욕적인 약점이에요. 잘못된 거죠. 아마 그들은 내 생에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되면 또 총부림을 할지 서로 괴로움과 아픔을 주고받을지 어떤 스타일로 그 비극이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딸내미가 그렇게 죽어갔는데 그걸 참으려는 그런 그 참아낼 수 있을 만큼 성자 같은 그런 아버지 엄마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걸 본 적 있어요.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자기를 성폭행한 친척 오빠가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갔어요. 정말 증오하잖아요.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뭔가 하니 그 남자를 뭐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성폭행 무슨 방지협회 뭘 해가지고 강연을 다니는 거야.
성폭행을 방지하는, 뭐 이름은 대고 싶지 않고 성폭행을 방지하는 근데 그 친척 아버지 친척이니까 자기가 영창 살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영창을 또 살게 해서 영창 살고 나오면 또 그게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참고 이제 그런 거는 아버지가 또 아들의 딸의 뭐 성폭행을 참을 수 있는 경지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차피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우리 인간은 뭐냐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거슬러 올라 따지고 보면 성폭행을 당한 그런 여인과 그래서 살해당한 그 여인과 그 딸과 그 사람들과 알 수 없는 뭔가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과거생의 뭐죠? 그런 인연이 아주 없었겠다. 그런 것도 또 거슬러 올라가면 생각해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도 이 친구들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이건 도저히 뭔가 아니 예의가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살해했다. 아버지가 또 참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불교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은 사바세계에서 벌을 받건 안 받건 지네들끼리 또 뭐라 가혹한 어떤 마음의 형벌 따라서 세세생전 고생을 할 거예요. 근데 대체로 미국에서도 뭔가 아니 그 영화 같은 거 결말 같은 거 보면 딸을 살해한 성폭행하고 살해한 그런 사람을 살해할 경우에 굉장히 많이 경감이 되더라고요. 형벌이. 그것도 일종의 뭔가 아니 정당방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벌이 많이 경감되는 게 미국의 예예요. 한국도 아마 그 유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거나 간에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 그 딸의 뭐라 죽음도 너무 아프겠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도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살해했다는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앙금으로 얼마든지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뭐라? 청산되지 않은 부채로 남아서 그래서 언젠간 다시 뭐라? 인연이 생기하게 되면 다시 만나서 인연을 다시 한번 리필링, 재방송해야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없어야 할 텐데 정말 우리나라는 총기 휴대 같은 게 원활치 않으니까 그렇지만 뭐 칼로 우리나라는 뭐 그랬다고 하지만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총기가 너무 흔하니까 이런 범죄가 이런 일들이 미국에는 흔한가 보더라고요. 제가 그 유사한 예를 미국의 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누가 질문할까? 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자, 누가 질문해 보세요. 오케이, 우리 보사님이요. 네. 스님, 저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오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 특히 술이나 그 정신을 혼란케 하는 물질을 먹지 네.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질문 없어? 네, 일단. 네. 자, 박수를 맞아주세요. 네. 참 이 술의 문제는 대단히 정말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도 술을 엄청 많이 마신 시절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선 중요한 거는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일들이 힘들잖아요. 사는데 먹고 살다 보니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은 이른바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적당히만 먹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은 적당히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 보살님들은 잘 모르지만 이른바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뭔가 단합대회라거나 그렇잖아요. 하루 일 하다 보면 서로 뭔가 서로 언쟁을 할 때도 있겠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무슨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의견이 상충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그걸 끊임없이 이렇게 좀 다독거리면서 나가야 되고 리더의 입장에서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저녁에 퇴근하고 한 잔을 아니할 수도 없고 또 거래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몽고하니 참 술이라는 게 사람의 몽고하니 긴장 상태를 풀어주는 어떤 그런 묘한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 특성조차도 두뇌 대뇌 심피질이 녹아버리는 술이라는 게 C2H5OH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는데 술이라는 게 몽고하니 인간의 마음을 좀 풀어주는 그래서 흉어물이 없게 만든다. 정신을 약간 제정신을 약간 좀 이렇게 흔들어 놓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또 친목을 다지고 이러니까 술자리라는 게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들, 딸들도 직장 다니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이게 술 문화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술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마약보다 더 나쁩니다. 마약은 마리화나 같은 거 이렇게 손대게 되면 그만 간복이 가버리지만 술은 아무리 마셔도 뭐죠? 영창에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죠. 중독이란 말을 쓰잖아요. 독이 몸에 확 인이 배기는 것처럼 말이죠. 세포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들이 자꾸만 술을 마시고 하는 걸 탓하지 마시고 그들의 어떤 삶을 좀 이해하신데 중요한 건 술이 이른바 말하면 일종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환각작용이랄까? 뭔가 의식 세계를 흔들어 놓고 뭔가 우선 자기를 놓치게 만들거든요. 자기를. 술 먹은 개라고 그러니까 이 C6H 이른바 C2H5OH 이른바 말하는 이게 술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H를 알코올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여러분 엔돌핀 아세요? 엔돌핀 아시죠? 뭔가 사람의 마음을 좀 흥겹게 만들고 자기의 뭔가 마음을 풀어놓게 만들어 버리니까 해방된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뭔가 자유로운 느낌을 갖게 하고. 근데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의 기능이 많이 쇠해지는데 첫째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우선 대체로 보면 마음이 좀 내성적이랄까 이제 술의 심리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대체로 보면 좀 강하질 못해요. 술로 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이 대체로 약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 약한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술을 마시는데 이게 참 절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절제가 어렵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하여간에 밖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오는 분들은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데 이게 술의 해악을 잘 알잖아요. 이게 몸에 이게 배버리고 세포들이 술의 즐거움을 알아버린다니까요. 술이 몸에 즐거운 건 알지만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가 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거보다 술이 아니고 좀 즐거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주부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가능한 한 뭔가하니 남편이 직장이라거나 이런 데서도 술을 직장보다 가정을 우선시하는. 그러니까 외국 갔는데 우리 한국만의 어떤 한국이나 일본도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술 문화가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발달한 이유가 미국 같은 데나 구라파 같은 데 술 먹고 사업을 하질 않아요. 특수한 예가 아니면.
그 첫째로 여러 가지 있지만 1960년서부터 경제개발 5개년 하면서 5개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너무나 그냥 압축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자살률도 지금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술 문화가 계속 몽고하니 그런 가운데 풀어나오는 가운데 국민들이 술에 대한 어떤 그런 탐닉하는 정도가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잠깐만 가정을 등한시하게 되거든요. 그 대체로 보면은 그러니까 잠깐만 악순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을 포용하고 바깥에서 술 마시는 것 이상으로 가정이 즐겁다는 걸 자꾸만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백악관에 무슨 뭐 고위 관리가요. 나 자꾸만 이렇게 백악관에서 너무 힘든 일 하다 보니까 나 이거 그만둬야겠다. 그만두고 대변인인가 칸인가 대변인이 그만뒀어요. 우리 같으면 그거 어떻게 그만둡니까? 너무 좋은 직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래가 확실히 보장돼 있는데 난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이런 경무에 시달리고 하는 건 우리 가족의 어떤 그런 문제가 나기 때문에 나는 그만두겠다 이러고 그만뒀어요. 여러분이 가정을 좀 불국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집 내 집 분위기 보금자리 괜히 남편들이 자꾸만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타박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남편을 이해하고 어루만지고 포용하고 너른 그런 관세음보살님이 약사레불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기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남편이 매일 술 마시고 들어온다는 걸 타박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들의 고충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회가 술 권하는 사회니까. 그게 왜 이렇게 술 마시냐고 타박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할 일이 아니라 집안을 좀 더 그러니까 자꾸만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국의 가정들이 다 병들어 있어요. 한국의 가정들이 그전에 무슨 어떤 그런 잡지를 보다 보니까 안개들 강남 단지하고 목동 단지하고 상계동 단지하고 뭐 분당 단지하고 아파트 뭐 1800세대를 쫙 돌렸대요. 안개들 돌리니까 64%의 그 여인들이 뭐라고 한 거 아니 뭔가 기회만 닿으면 뭐 정말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고 그 원인 가운데 술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데 참 안타까워요. 압축해서 성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술로 모든 걸 풀죠. 가정을 등한시하는 게 가정의 행복이 깨지니까 아이들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부부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건강 문제도 물론 많지만 그래서 해결책을 100% 훌륭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우선 첫째로 뭐냐면 가정을 아름다운 몸과니 내 정토 낙토로 만들고 가정을 정말로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정말입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정말 슬기와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가정이 즐거우면 집에 와서 아내하고도 한잔하고 아니면 뭐 남편이 정말 술을 좋아하면 부부가 같이 가서 포장마차에 가서 한잔할 수 있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밖으로 자꾸만 도는 이유가 아내하고 말이 안 통하고 아내는 계속 몽고하니 자기를 포용해주고 안아주는 게 아니라 자꾸만 몽고하니 그냥 닥달하기만 하고 하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 저는 알코올에 자꾸만 탐닉하는 그런 분들의 마음자리 저도 술을 많이 마셔보지만 외롭고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좀 뭔가 이게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게 없을 때 술에다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또 친구끼리 만나면 배라배술 다 하거든요. 그냥 마음이 좀 터지고 하는데 그런 걸 왜 술 친구 하는 것보다 도반이고 바하려고 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좀 감당해 준다면 더 즐겁잖아요. 이 술이라는 건 참 한 번 손을 대면 끊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술 문화라는 게 대단히 무섭습니다. 아시겠죠? 또 기회가 되면 잠깐만 얘기해 나가도록 하죠. 그 다음 또 질문 듣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저는 결혼한 지 18년 정도 되었는데요. 네.
저희 친정하고 시댁 모두 신심이 되게 강하신 불자님들이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저희 친정 어머님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절에도 열심히 다니시지만 네. 또 이제 가을이나 아니면은 추석 때쯤이나 동지쯤에 이렇게 고사를 지내세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끔씩 도와드리곤 하는데 꼭 이렇게 저기 고사를 할 때 이런 게 필요한가 제가 가끔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고사, 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쳐주고, 네.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런 것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의 어떤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뭐 유습 같은 거, 풍습 같은 거 하나잖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모두 괜찮아요. 근데 고사라고 하는 의식, 고사란 말 자체가 이게 오래된 단어예요. 10월 상달, 10월 상달이 아시죠? 10월 상달에 그 고사 지내잖아요. 저 부여의 영고라거나 고구려의 동맹이라거나 이건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서부터 있던 거예요. 불교가 들어오기 전서부터 고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했던 거예요. 이 고사라고 하는 건 이른바 말하면 백색신앙 과거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무언가 우리의 삶에 지금 보살님 그 고살 지내잖아, 그지? 고살 지내게 되면은 그 고사라는 게 뭔가 어머니가 지내니까 이거 고살 꼭 지낼 필요가 있냐? 분명히 말씀이게 불교에선 이른바 오늘 화엄성중기도 했죠, 그죠? 부처님께서 뭐냐면 공장을 짓거나 모르게 짓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 들어가서 신장 기도를 꼭 우리는 하라고 합니다. 371기도 나거나 77기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했지만 저 강북에 살다 아이들 공부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 온 모스님이 계세요. 근데 스님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왜 그런데? 남편이 여보 이사를 잘못 왔나 막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아주 그냥 불편하다는 거예요. 뭐 자기는 별로 안 그런데 꿈이 막 뒤숭숭하고 집에 들어오기 싫고 괜히 지금 답답하고 갑갑하고 이사를 잘못 왔나 봐. 그러더니 마시도 않아서 술도 마시고 들어오고 말이죠. 그래서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 우선 한 3, 7일 정도 일주일 가지고는 안 됐고 한 3, 7일 정도 해가지고 방방마다에 초 키고 향 키고 화엄성 기도를 한 20일, 3, 7일 정도 해봐 이랬어요. 그리고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알아봐봐 이랬어요. 앞뒤 집이나 위아래 보면 반상회나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 그랬더니 알았다고 가셨는데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있더니 한 일주일 있다 전화가 왔어요. 스님 정말 오늘 찾아뵙겠다고. 왜 그런데 했더니 전화로 해 바쁜데 했더니 뭐냐면 스님 정말로요 제가 이 집을 금매로 샀대요. 이게 강남에 와서 아파트 부동산에 쫙 돌다 보니까 싸게 나오는 아파트가 있으면 빨리 좀 갈려달라고 해서 다른 아파트가 몇천만 원이 싸게 나왔더래. 그게 알고 보니까 이 집에 있던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이 남편이 외지에 가서 돈을 송금을 했는데 외국에 직장이 있었나 봐요. 송금을 했는데 아내가 그걸 갖다 탕진을 해버린 거예요. 와서 매일 싸우고 지지볶고 그냥 막 그 아파트 그 동에 그냥 아주 시끄러워가지고 막 항의도 하고 막 그랬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아파트를 팔아서 나누어가지고 이혼하면서 나갔대. 매일같이. 여러분죠 우리 마음은 따라서 해보자. 마음은 물질이다. 물질은 마음이다. 색즉시공 공즉색이에요. 마음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어떤 범이 떨어뜨리고 한 손수건의 냄새를 맡고 범인을 잡아내잖아요.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집에서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버리면 그 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돌아가신 분의 옷을 꼭 태우잖아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부하면 다 나와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다니까요. 우성 아파트 살던 보살님의 남편은 뭐냐면 큰 회사를 하신 분인데 돌아가셔서 제사를 다니는데 항상 허리춤을 잡고 나와요. 그냥
허리춤을 잡고. 그래서 스님 우리 남편이 허리춤을 자꾸만 나타나더라고. 그 보살님 제사 지낼 때 말이야 뭐냐면 그 부분에 이게 다 있잖아요. 제사 지낼 때 옷 같은 거 소각하고 올 때 허리띠 같은 거 넣은 적 기억이 나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무덤이라거나 어디 공원묘지거나 아니면 뭐 무슨 뭐 법당에서 오니까 아버지 생각하거나 어디서 뭐 한재 가지고 가족들하고 집에 남아있는 허리띠 있을 거라고. 허리띠를 소각을 하나 해줘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 봅니다. 그런 기운이 다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서부터는 딱 이렇게 뭔가 하니 허리띠 안 잡고 나타나더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물질이기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먹고 오면 벽에 다 먹어버려요. 들어오면 기분이 나쁘죠. 혼란스럽습니다. 고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라서 그 보살님이 3.7일 기도하고 얼마 기도하더니 아우 남편이 그러대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고 좀 달라진 것 같아. 기도에 공덕이 있습니다. 고사도 마찬가지인데 보살님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고사는 지내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사로움.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보살님의 선조님께서 뭐 시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고사를 지내고 하니까 보살님이 또 그만큼 좋은 신랑 만나서 이렇게 살고인지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예경이 꼭 미신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계량을 할 수 없지만 초과학적인 세계, parapsychology, 이른바 말하면 초심리학적인 면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마음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숭고한 물질이 몸과 마음 가운데 생길 거 아니에요.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면 자꾸만 그런 기운이 방방마다 다 이게 뭔가 하니 그런 기운이 왜냐 태양에 비치면 그늘은 사라지는 법이거든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러니까 법당에 오시지 않는 날은 집에서도 기도하세요.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건 왜냐하면 고살 지내고 이것도 중요한 거고 여러분 물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책 있었죠 그죠? 유명한 책도 있었습니다. 물에다 대고 기도를 하니까 뭐죠? 물이 뭐예요? 결정구조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물에다 대고 욕을 하니까 물의 결정구조가 깨지고 육각수가 아니라 병든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정구조가 안 나타나요. 말이 아니고 미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I love you 이렇게 써붙였어요. I like you 종이를 써붙인 겁니다. 한쪽이 뭐냐? I dislike you 난 I hate you 나는 중요하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물의 결정구조를 조사해 보니까 물의 결정구조가 판이하게 달라지고 이쪽 물은 정말로 육각수 건강한 물인데 이쪽 물은 분자구조가 다 깨져버렸더래요. 마음이 물질이니까 물질도 마음이고 물도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여러분의 몸에는 뭔가 하니 70%가 물이거든요. 액체 상태가 70%고 28%는 물 분자예요. 뼈다구가 다 물 분자입니다. 덩어리가 되니 고면적은 물이 돼버리거든요. 곰국이 돼버리고 98%가 물이래요.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숭고한 기운이 머금어지니까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결단코 말씀드리겠는데 이 법고대통을 자꾸만 들으신 분들 계시면요 크게 뭔가 삶이 달라질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건 다 과학에서 입증된 거고 기도의 과학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 공부하는 마음은 너무 소중한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이가 공부하는 방이다. 그러면 방에 아이가 학교 갔을 때는요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세요. 108배라도 괜찮습니다. 10분이고 5분이고 간에 약사의 랩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화엄성을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집안에서 테레비 같은 걸 보면 그것도 기거든요. 좋은 프로는 모르겠지만 살벌한 프로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집안의 기운이 나빠져요. 그것도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유가 너무 산란한 프로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거든요. 전파라는 것도 기거든요. 나쁜 기운이 나쁜 정보가 허공에 막 퍼져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이 있어요. 열심히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는 자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성불하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